고지혈증 약 먹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고지혈증 약 처방액의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평균보다 무려 20배 더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지혈증제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뭐냐고요? 치매, 파킨슨병, 어지럼증, 불면증, 수면장애, 머리가 멍해지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 그리고 사고로 인해 세포 재생이 꼭 필요할 때 콜레스테롤이 부족하여 회복도 늦고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온 분들이 말하는 스타틴의 부작용 들어보세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고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는, 또 끊어보았는데 확연히 정상이 다 좋아지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몸에 힘이 없어요. 도대체 왜 힘이 빠지는가? 통합의학적 전문의 유선입니다. 심장 수술을 5년 전에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고지혈증제를 드셨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환자분. 어떤 경험을 하셨죠, 환자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한 일주일 이상 또는 한 달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무기력증과,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없고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걸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또 끊어보았는데 한 3, 4일, 일주일 후에 또 그게 확연히 정상이 다 좋아지고 해서 그러기를 한 4번, 5번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먹다가 네. 또 먹어봤다가 네, 그게 동일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끊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은 끊은 지가 한 1년여 넘었습니다. 제가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안 좋은 게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이제 끊으신 거죠. 도대체 왜 힘이 빠지는가?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스타틴이라는 약제는 우리 몸의 간에서 일어나는 아주 베이직한 이 화학작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화학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세포, 모든 세포를 만드는 세포벽에 들어가는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걸 못 만들게. 그 콜레스테롤은 이 뇌에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정적으로 호르몬 만들 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은 몸에 힘이 없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건데, 이 콜레스테롤이 저녁이 되면 이게 쫙 떨어져요. 그래서 몸을 쉬게 된 다음에 아침이 되면 쫙 올라갑니다. 오전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은 힘이 나면서 잠에서 깨고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면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정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화학작용이니까 이거를 간에서 못하게 약을 딱 먹어서 막아버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500이 넘습니다. 보통 200g이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혈액 검사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나오죠, 환자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먹고 다니면 LDL 수치가 130, 4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약을 먹으면 그 정도로 60 정도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렇죠. 심장 수술을 한 경우에는 목표 수치를 무조건 콜레스테롤 50 이하 낮춰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환자분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3-4번을 반복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맞습니다. 그럼 결론은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지하고 계신데, 저는 환자분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비타민C 드셔라.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환자분 비타민C 드시고 계세요? 네, 먹고 있습니다. 네.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먹어주면은 콜레스테롤이 독성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보통 이제 70대가 넘어가잖아요. 2명 중에 1명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고 있으면서 60대 이상의 치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무관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상동맥 질환, 심장병을 예방하는 약이다. 예방약이니까 안 먹어도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오늘 환자분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저는 신장에서 이제 버터를 엄청 먹거든요. 쫙 올라갔는데 너무 좋아요. 몸의 컨디션은. 피부는 더 좋아지고 기억력은 더 올라가고 혈관도 제보면 아주 쨍쨍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해보셔라. 한 달간 한번 끊어보자.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몸에 간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대사작용을 막는 그런 아주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그런 약제 복용을 좀 중단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신경병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신경의 전달과 작동에는 콜레스테롤이 핵심적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뇌에서 20%를 사용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타틴 약제를 먹는데 몸이 아파. 이런 분들은 통합치약 전문의 유전입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스타틴 약물을 드시고 있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낮추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스타틴 약물에 알려진 4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 기능 저하, 몸이 피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통, 근육 약화, 몸에 힘이 빠지겠죠. 세 번째는 혈당 상승, 당뇨병을 일으킨다.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저해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네 번째 기능에 가장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 같다, 좀 멍청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경세포는 반드시 수초로 쌓여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전선이 코팅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전, 감전이 일어나게 되죠. 전기가 새는 거예요.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신경 전기 신호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껍질이 벗겨졌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엉뚱한 신호들이 들어와서 통증 신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는 신경이 새버리게 되면 감각이 마비가 되는 이런 현상도 생기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갱년기 지나고 60대가 됐는데 요즘에 어디가 마비가 된 것 같아, 저린 것 같아, 이상하게 통증 신호가 생기고 한쪽이 아파. 이것이 신경의 이상인데, 물론 뇌기능 이상으로도 많이 발생돼요. 뇌의 수초가 벗겨져서. 그런데 이 말단에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신경을 싸고 있는 미에인 수초가 벗겨집니다. 신경세포는 길어요. 척추에서부터 쫙 1m 이상 쫙 나옵니다. 와, 되게 길죠, 1m. 그런데 그 신경을 싸고 있는 수초는 부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세포들이. 그러니까 수초 세포가 죽게 되면 벗겨져서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초의 성분이 뭐냐? 지방 성분,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이에요. 자, 전기를 안 통하게 해야겠죠? 우리 물은 다 전기가 통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다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런데 지방 성분, 콜레스테롤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신경의 작동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핵심적인 거예요. 신경의 시냅스 이르는 부분에서도 이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제대로 신경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경의 전달과 작동에는 콜레스테롤이 핵심적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만들어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뇌에서 2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통증이 있어, 신경질환이 생긴 것 같아, 뇌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은 뇌 기능이 올라갑니다. 이 사실은 많은 논문에 의해서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좀 더 똑똑하든지 뇌기능이 좀 멍해지든지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콜레스테롤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경병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스타틴 약제를 먹는데 몸이 아파 이런 분들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끊어보셔야 돼요. 끊었을 때 증상의 개선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콜레스테롤 약제를 안 드셔야 될 분이다 끊으신 분들이 증상이 좋아져요. 그랬다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네요. 200이 됐어요. 자, 먹읍시다. 그 약을 다시 먹어요. 이제 겁나니까 혈관 나가질까봐. 그랬을 때 통증 질환이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제가 임상에서 제가 치료하는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신경 기능을 떨어뜨리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신경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 벗겨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좀 더 뇌기능을 올리고 싶어 그런 분들은 스타틴 복용을 한번 중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게 되면 혈관 내피 속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지 않고 그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혈 증제를 먹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약제를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지금 5년 이상 복용하고 계세요. 그 약 먹으면서 뭔가 내가 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기억력이 요즘 많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왜 그러냐? 통합적 전문의 유세입니다. 환자분처럼 우리 나이가 한 70대, 60대 보존되신 분들 2명 중에 1명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부작용이 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치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환자분은 그 약 먹으면서 뭔가 내가 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서서히 계속 먹었으니까 네. 안 먹으면 어떤지 모르시죠? 처방 내려서 그냥 그대로 주시니까. 지금 어쨌든 환자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뇌 혈액순환이 줄어든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망막도 좀 이상이 생겨서 망막, 전막증 수술도 하셨고 목 디스크 수술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이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어떨 때 쓰느냐? 세포 재생시킬 때, 어디 뭐 다치었을 때 재생시킬 때 콜레스테롤 없으면 재생이 잘 안 돼요. 근육도 그렇고. 그래서 세포막을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주니까 그렇다. 그리고 특히 뇌기능. 환자분 기억력이 요즘 많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떨어졌어요. 잠을 못 자니까 떨어진 것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된 거하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은 콜레스테롤 양이랑 굉장히 깊어요. 우리 뇌는 지방이 많은데 그 지방 중 28% 정도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뇌에서 그 뇌 신경세포가 있으면 길게 나오잖아요. 신경을 감싸는 축색 돌기를 감싸는 수초가 그게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을 감싸지를 못하게 되고 신경 전달이 느려지게 되고 기억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치매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뇌 기능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끊어보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호르몬. 우리 몸에 콜티솔을 비롯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만드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몸에 힘이 빠져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문제, 간 기능 문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분. 저는 제가 콜레스테롤 약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끊고 나 좋아진 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도 이제 오늘부로 네. 일단 콜레스테롤 약은 끊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주기세포 치료가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500이 넘거든요. 올라가도 별 해가 없다. 이게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주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보셔라.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뇌 기능에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가 떨어지면 인지 기능이 반드시 저하합니다.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 뇌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은 통합의학자 전문의 유자입니다.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독립경화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모든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음식들 때문에 산화될 때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산화될 때 그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혈관 안쪽에 꾹꾹꾹꾹 점점 많아지게 들이차면서 혈관을 막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산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이득을 주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 두 번째는 신경세포를 감싸는 수초. 세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첫 번째, 이 세포막은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물을 분리하는 것은 지방, 그게 바로 세포막인데 세포가 이루는 방을 만들어주는 세포막이 바로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치면은 지붕, 벽, 이게 콜레스테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벽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인 스타틴을 먹었을 때 횡문근 융해증이다, 근육통,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 근육세포막이 녹아버려서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세포막 구성이 필요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경세포. 우리 뇌에서 우리 온몸으로 많은 전깃줄, 신경세포를 쫙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가 손끝을 비롯해서 우리 어깨, 등, 팔, 다리에 다 구성되어서 내려와요. 그런데 마치 물속에 전선을 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전이 되겠죠. 전기 신호가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또는 엉뚱한 신호가 들어와요. 자, 이 신경에 엉뚱한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팔다리가 멀쩡한데 여기가 저리고 찌릿하고 통증이 생겨요. 혀가 아픕니다. 이 등이 막 불타듯이 아파요. 이런 신경통이 생기는 이유는 그 끝에 신경 섬유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가 벗겨졌을 때 그런 통증이 생깁니다. 또는 마비 증상도 같이 일어나요. 신경 신호가 바깥으로 새나가 버리니까 뇌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것뿐 아니라 그래서 스타틴 먹을 때 말초신경병증이 부작용이잖아요. 또는 스타틴을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는 우리 뇌신경세포는 미엘린이 무수히 많이 수초가 감싸고 있어요. 우리 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신호가 작동합니다. 컴퓨터랑 비슷해요. 이 전기신호가 새버리면은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뇌의 신경세포,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가 벗겨지게 되는 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발성 경화증도 그러한 병이에요. 수초가 벗겨지는 병인데 그러한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MRI 찍어서 나타나지는 않을 정도로 하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가 떨어지면 인지 기능이 반드시 저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문이 있어요. 뇌 기능에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 뇌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신경세포를 감싸주는 수초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 작용. 우리 몸에 성호르몬이라든가 갑상선 호르몬들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 전부 다 이 콜레스테롤로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은 여성들이 폐경기가 지나면 이제 에스트로겐을 만들지 않죠.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호르몬이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조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리고 우리 몸이 힘이 없어지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우리 몸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세포막이 튼튼해야 된다. 신경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루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콜레스테롤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무조건 떨어뜨리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화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나쁜 음식들, 가공식품이라든가 너무 단 음식들,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또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식품, 좋은 음식, 마늘이나 비타민C처럼 산화를 막아주는 음식을 먹어주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좀 정상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분명한 사실, 스타틴을 먹기 시작하면 인지 기능은 그 전보다 떨어집니다. 멍해진 것 같아, 머리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 달만 끊어보세요. 통합치료학자 문희주입니다. 스타틴 고지혈증제의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인지장애입니다. 내가 스타틴 고지혈증제를 먹으면서 좀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인지력이 떨어진 것 같아, 우울증이 생긴 것 같아, 이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스타틴의 부작용이 그거 말고도 간에 좋지 않다, 근육통이 생긴다, 혈당을 높여서 당뇨를 만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피부로 닿게 느끼는 것이 인지기능 장애거든요. 분명한 사실, 스타틴을 먹기 시작하면 인지기능은 그 전보다 떨어집니다. 이걸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의욕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깜빡깜빡 하는 것이 늘어난다든가, 좀 기분이 좋지 않다, 몸이 좀 무거워진다, 이런 것이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치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파킨슨병, 근기능 위축증이라든가 손의 기능 장애 같은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LDL,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줬을 때 인지기능이 올라간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왜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는가?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뇌는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컴퓨터 같아요. 전기가 뇌를 움직이게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몸은 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전선 담궈 보세요. 전기가 새겠죠. 피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면 이게 전기가 샌다. 그런데 그 우리 뇌의 신경을 감싸는 전선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서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엘린 수초라는 건데, 그 수초가 벗겨지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 간에서 만들죠. 콜레스테롤의 무려 20%를 뇌에서 사용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수초가 잘 감싸지면서 뇌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저도 느끼는 바고, 많은 저희병원 환자들도 콜레스테롤 약을 끊었을 때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타틴 약제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나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멍청해진 것 같아, 바보가 된 것 같아, 머리가 멍해진 것 같아, 머리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 달만 끊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더 많이 먹고 마늘이나 강황, 양파처럼 이 알리신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들이 이러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면서 동맥경화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뇌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근육통이 있다면서요? 근육통. 예, 성형 근육통. 근육통이 또 스타틴의 부작용이잖아요.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것도 한 3년 됐거든요. 일단은 끊으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너무 고지혈증제를 많이 먹고 있다. 큰 거 아닌 큰 문제 아니네요, 고지.
제가 늘 권하는 게 계란 버터 고기인데 참 많이 드셨어요? 안 먹죠. 네.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감자, 당근, 장추 다 야채. 지금까지 먹던 것은 전부 다 바꿔야죠. 이제는 안 먹는 걸로. 고지혈증이 심장병을 일으키고 혈관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통합적 전문의 유전입니다. 2, 3년 전부터 머리에 쿡쿡 바늘 찌르는 느낌, 편두통이 눈에 앞도 올라가고 그런 느낌 때문에 경동에 주기세포 치료할 겁니다. 지금도 계속 아프고 있어요? 네. 고지혈증제를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것도 한 3년 됐거든요. 처방해 주니까 좋은 줄 알고 드셨죠? 그럼요. 예. 선생님이 드시라고 하니까. 고지혈증제가 부작용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 병증이에요. 신경은 미에일린이라고 수초로 쌓여 있어요. 전부 수초가 싸고 있어야지 그래야 신경이 잘 통해요. 만약에 수초가 없다, 신경은 전선이거든요.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것 같아. 우리 몸 안에는 물로 차 있잖아요. 물 속에 전선이 담겨져 있는 거랑 같단 말이지. 그럼 전기가 다 새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신호가 또 들어온다고. 그 이제 껍질을 싸주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엘린이 없어지면서 잘 못 싸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눈도 압이 찬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스타틴과 관련해서 고지혈증 부작용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일단은 끊으셔야 돼요. 예. 큰 문제 아니네요, 고지. 고지혈증은 병이 아니에요. 고지혈증이 심장병을 일으키고 혈관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가설입니다. 아직 증명된 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논문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500이 넘고 LDL 수치가 330이 넘으니까 되게 높아요. 근데 건강하다고. 고지혈증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라든가 활성산소의 작용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벽이 안전하고 비타민C를 먹어서 산화를 막아주는 사람들은 저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도 혈관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권하는 게 계란 버터 고기인데 참 많이 드셨어요? 안 먹죠. 네.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야채, 그 야채? 단백질, 단백질 뭐요? 그냥 음료수 같은 거. 그러면 안 좋아요, 환자분. 자연식품을 드세요. 가공식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가공 먹지 말고. 그렇지. 계란 하루에 3개. 계란 드셨어요? 하루 3개? 그건 잘하셨네. 계란 먹어서 살았을 거예요, 환자분. 야채에는 우리가 모르는 독성이 되게 많아요. 야채가 살아있는 이유, 동물한테 먹히기 위해서 아닙니다. 식물은 동물한테 해로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담배, 식물에서 나온 그 담배, 니코틴도 동물한테 해롭기 때문에 식물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고,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식물에 있는 단백질 성분인데 이게 독성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또 혈소판, 적혈구를 응집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거든요. 드실 거면은 반드시 익혀서. 익히면 그 렉틴이 열을 가하면서 변합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어져요. 근데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많이 먹지는 마시고, 지방, 특히 버터 같은 음식이 정말 좋아요. 단백질, 지방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은 먹어도 에너지가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드셔야 돼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이게 든든하구나. 저는 아침에 계란이랑 버터를 많이 먹고 오거든요. 그러면 점심도 안 먹어요. 하루 종일 저녁까지 에너지가 떨어지질 않아. 우유는 어때요? 우유는 좋지 않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카제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를 잘 못 시키면서 카스모르핀이라고 뇌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생겨요. 그리고 장 누수를 더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실 일은 스타틴 약 끊으시고, 네. 야채, 감자 같은 거 끊으시고, 물론 밥은 좀 드세요. 네. 그래도 야채보다는 밥이 나. 밥은 잡곡 괜찮죠? 잡곡에 있는 이 섬유질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는 성분들이 가스를 차게 하고 독성을 가지거든요. 식물성 독성들을 많이. 식물성 독성이 제일 없는 게 그냥 흰쌀밥이에요. 흰쌀밥을 좀 먹으면서 계란 버터 고기 위주로 먹다가 밥 먹는 양을 줄여간다. 네. 자, 그러면 치료 잘 해봅시다. 네. 콜레스테롤. 악마일까요? 수호 천사일까요? 본래 콜레스테롤은 뇌 기능 강화, 세포 재생, 호르몬 생산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억지로 간에서 생산을 못하게 하면 치매, 간 기능 저하, 전신 근육통, 우울증 등이 찾아옵니다. 부작용 많은 고지혈증 약 없이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산화를 예방하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통합의학적 전문의 유서입니다.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생긴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540입니다. LDL은 무려 440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56세인데 혈관 나이는 무려 20살이 적게 나옵니다. 동맥경화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비타민C 고용량요법 그리고 마늘을 많이 복용하면서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혈관벽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독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혈관벽에서는 얘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걔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끝없이 혈관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세포를 일으키면서 꽉 들이차서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것인데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비타민C를 먹고 마늘 같은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은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사람들은 뇌기능이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때 기억력이 올라간다, 인지기능이 올라간다, 우울증이 개선된다는 그러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혈관의 건강 그리고 뇌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스타틴 같은 약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산화를 막아주기 위한 비타민C 고용량요법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신장 결석은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잘 생겨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 옥살산이 신장에서 칼슘이랑 같이 결합을 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돌이 만들어지면서 신장에서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과 더 잘 결합하거든요.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사람들은 옥살산 마그네슘이 되면서 그냥 빠져나갑니다. 옥살산 칼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 결석도 안 생기겠죠. 마그네슘이 중요한 거구나. 칼륨 영양제를 저도 먹고 있거든요.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은 체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서 옥살산 칼슘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마그네슘 영양제, 칼륨 영양제를 약국에 사서 드세요. 특히 저처럼 하루에 1만 m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꼭 마그네슘과 칼슘 영양제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간 수치 때문에 대학병원을 1년 넘게 다녔고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오고 고지혈증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도 약 안 먹습니다 지금. 네. 또 편두통이라든가 엄청 심했었죠. 진통제를 막 이렇게 300알, 400알짜리 맨날 먹고 했었죠. 지금 약 다 끊었습니다. 눈통증, 편두통, 브레인포그 때문에 3개월 전에 줄기세포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분 하시고 나서 뭐가 많이 달라지셨죠?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네. 이제 제일 많이 좋아진 건 혈액, 간 수치도 정상으로 오고 고지혈증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는? 당뇨도 약 안 먹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환자분은 간 수치가 어느 정도로 안 좋았어요? 네. 한 정상치의 한 4배, 5배 정도? 그래서 그 간 수치 때문에 대학병원을 1년 넘게 다녔고요. 오래 다니셨네. 예.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약을 먹어도? 예. 간 수치가 간 세포가 잠깐 파괴되면 이렇게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게. 네네. 독성 물질을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점점 피에 독성 물질이 쌓여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1년 넘게 먹었는데도 변화 없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고지혈증까지 다 지금 약 다 끊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간 약을 안 먹어도 된대요? 예. 간 개선제? 예.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당뇨는 수치가 어느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당뇨는 심하진 않았는데요. 네. 이제 당뇨약을 한 6개월 정도 먹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상으로 들어와서 일단 약
먹지 말고 이제 식이 원래 조절하면서 대학병원에서 그거를 다니시면서 하신 거예요? 당뇨는 이제 여기 그냥 병원이고 간 수치는 대학병원에서 예예예 대학 치료했었는데 이제는 예예 안 먹어도 된다. 네네 그래요. 되게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안 떨어질 것 같던 그래요. 간 수치가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중세포 치료했다 이런 말씀? 아니 이제 자세히는 못 드렸고요. 근데 예, 이제 얘기를 해도 사실은 네. 그게 이렇게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마. 아 다른 원장님이 진짜 갸우뚱하세요. 그런 게 있었냐고. 네. 이게 예예.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별로 이게 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중세포를 해보신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안 해보셨어요. 중세포 네네. 치료는. 아 그래서 그 저처럼 네. 그러니까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원인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 네. 한번 이렇게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근데 간 수치가 좋아지니까 몸이 좀 덜 피곤하지 않으세요? 덜 피곤하고요. 네. 처음으로 제가 다이어트도 해서 그래도 이게 10kg 빠진 겁니다. 예. 갈 길이 먼데. 네네. 3개월 동안? 네네. 네. 그래요. 그래도 몸이 많이 가벼우시겠어요. 10kg 빠지면은. 몸도 가볍고, 네. 예, 정말 뭐 정신도 좀 맑아지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럼요. 예. 업무 처리도 그렇고. 그럼요. 근데 일단은 혈액이 맑아지면은 이 혈액의 간이 이제 좋아지면은 간이 해독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노폐물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노폐물이 해독이 안 되면은 피가 와도 이게 계속 머리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예. 피도 잘 안 흐르고. 네. 제가 이게 15년째인데요. 간수- 처음으로 이제 이 그 피곤하고 막 무기력증이 온 게 15년. 간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간 치료는 1년 좀 넘었고요. 1년 정도 예, 하셨구나. 근데 수치가 그렇게 높였던 것이 간 수치 높은 게 유지되는 예, 그것도 원인을 못 찾아서 음. 그냥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음. 체중을 못 뺐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그전에는 그래도 다이어트 하면 빠질 거 아니에요? 안 빠집니다. 어. 안 빠지다가 요번에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 받고 몸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다이어트 해서 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일단 지방이 많잖아요. 네네. 그게 다 이제 중성 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몸은 당분이 우리 몸에서 중성 지방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나오지를 못해요. 네. 피에 중성 지방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 지방이 안 나오면 체중이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혈액이 좋아져서 중성 지방이 줄어들면은 몸에 있는 지방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체중이 감소되는. 네. 그래서 줄기세포하고 다른 분들도 체중 감소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네네. 일단은 이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특히 간이 안 좋던 그러니까 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눈이 이제 황달기 비슷하게 노랗게 눈동자가 하얘야 되는데 노란 분들이 계세요. 네. 옆에가 그리고 이 신장도 안 좋아서 계속 불편하고 이런 분들 얼굴도 되게 얼굴 색깔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예. 얼굴 색깔은 어떠세요? 얼굴은 이제 약간 빨글스름한데 그거는 이제 계속 뭐 큰 변화는 없는 없어요. 것 같고. 예. 그것도 혈류가 좋아지면 좀 더 네. 내려갈 거예요. 네. 또 편두통이라든가 원래 머리 멍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었잖아요. 엄청 심했었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진통제를 막 이렇게 300알, 400알짜리 이렇게 직구해서 맨날 먹고 했었죠. 거의 매일 드시고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증 수치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네네. 사실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의 사례를 저희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이게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줄기세포를 하는 병원도 많이 없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양의 혈액으로 줄기세포를 하면은 효과가 또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할 때 환자분 목으로 해서 이제 주사해서 네. 240cc의 혈액을 채취해서 예.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양이 되게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우리가 환자분한테 넣어드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고 예.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래도 다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 네, 네, 네.
아직은 불편한 것들이 몸에 있고 그래서 네.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오늘 주기세포 치료를 또 한 번 더 네, 잘 해보도록 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되는 네.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간의 문제, 당뇨 문제, 그리고 고지혈증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체중 감량이 너무 안 되고 중성지방이 너무 올라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환자분이 말씀하신 게 네, 큰 네. 도움이 되실 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주무세요? 제 양을 이제 조금 줄였지. 저녁에 약 안 먹으면 잠 못 주무셨잖아요. 심할 때 그 수면제도 먹고 그랬어요. 아예 이거 하고 난 뒤부터 저녁 약을 안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 뛰는 게 제 소망인데. 그럼 이제 뛰어칠 수 있지. 예, 이렇게 예, 꾸준히 예. 관리하시면은 예. 그러면 이제 수면이 더 좋아지니까. 그 줄기세포인가 그것 때문에 그건 확실히 느껴요. 통합지각 전문의 유저입니다. 불면증이 유행되셨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2달 전에 경동맥 주기세포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그렇게 못 주무셨다. 그러면은 크게 뇌기능에 영향을 주겠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누구나 생겨요. 낮에 쓰면 다 생겼다가 밤에 잠을 3단계, 4단계 깊이 자면은 이게 물 청소를 하면서 쫙 이 뇌측 속이 청소가 되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면은 청소가 안 되고 계속 쌓여가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우리 그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고위험이 나왔어요. 환자분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먹는 거 소화도 안 되고 요즘에는 환자분이 고지혈증제 다시 먹으면서 더 나빠지셨고 어깨도 아팠다가 막 다리도 아팠다 막 발목도 아팠다 막 반응이 오죠. 이상한 반응들이. 그 며칠 지나니까 또 어땠어요? 어깨가? 괜찮더라고요. 경동맥 주기세포가 효과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세요, 환자분? 예, 몸이 가벼워지긴 했어요. 아, 그럼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되게 힘들다 예, 그랬었잖아요, 예, 예. 오실 때.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머리도 조금 개운해진 느낌은 있지 않으세요? 예, 예, 예. 머리가 맑아졌어요. 고지혈증제를 원래 오래 먹었잖아요. 한 20년 됐어요. 근데 그걸 끊었어. 그러다 다시 먹어보니까 안 좋은 거 알겠죠? 우리 병원에 치료하고 나서 고지혈증 끊었다가 다시 드시는 분들 다시 온몸이 이렇게 아프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콜레스테롤이 신경을 싸는 막이거든요. 그 신경 껍질이 이제 벗겨지고 나면은 신경 신호가 전선이잖아요. 전기 신호가 새는 거야. 엉뚱한 신호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아프고 각막도 좀 없어지고 그러면서 신경 이상이 오거든요. 환자분 안 드시는 걸로 네. 또 다시 우리 잘 해봅시다. 네. 그리고 또 당뇨 전 단계세요, 환자분. 수박을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고. 혈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수박 안 드시는 걸로 네. 과일 안 드시고 네. 계란도 열심히 더 드시고 버터 드시고 비타민 C도 드셔야 됩니다. 네. 네. 2달 지나서 많이 좋아지시니까 네. 희망이 생기죠? 네. 이대로만 네. 쭉 관리하면 더 네. 좋아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관리해 봅시다. 네. 고지혈증 약을 지금 한 3년째 먹고 계세요. 부작용도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쓰러질까. 뭐 이렇게 누구를 쳐다본다고 고개 탁 돌리면은 맞아요. 오고.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불안증이라든가 뇌기능 떨어지면서 인지장애라든가 또는 온몸에 통증이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지럼증도 그렇고. 근데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병이 아니거든요. 통합지각 전문의 유저입니다. 두통하고 어지럼증, 불안증 때문에 경동맥 주기세포 치료할 겁니다. 고지혈증 약을 지금 한 3년째 먹고 계세요. 부작용도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불안증이라든가 뇌기능 떨어지면서 인지장애라든가 또는 온몸에 통증이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지럼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병이 아니거든요. 간에서 너무 콜레스테롤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약 먹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지. 환자분의 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약 끊고 그 약 끊으면은 뇌기능이 올라가니까 환자분이 이제 불안증이 심하시잖아. 불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환자분. 지금 어디로 쓰러질까. 누워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이식증이 와가지고 내 몸을 흔들까 싶어. 그렇지. 또 잘못 누웠다가 이게 돌아가면 또 이석증이 와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네, 어지러울까봐 불안한 거야, 환자분. 근데 완전 예민한 성격이시잖아요. 네, 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뇌 기능이 떨어져서 더 불안한 거야. 지금 예민한 성격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들 진행이 잘 환자분처럼 많이 돼요. 예민한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 성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예요. 불안해. 그러면 이제 예민해졌어. 막 긴장돼. 그러면 가슴이 쿵쾅 뛴다고.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오르면서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거,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면은 혈당이 오르고 혈관이 손상이 오면서 혈관이 좁아진다고요. 혈관이 좁아지는 게 이제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머리를 피어 올라오는 게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석증도 잘 생기고 더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피가 적게 오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머리로 혈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게 이 경동의 주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흐르면은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가슴 두근거리는 게 가라앉는다. 이게 제일 먼저 느끼세요. 이석증 참 근데 얼마나 되셨죠? 이렇게 그냥 체해서 그랬는지 젊었을 때부터 좀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한 12년 전에 비행기 많이 타고 피곤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주기적으로 못 누웠다가 내가 이래 어쩔린다 뭐 이렇게 누구를 쳐다본다고 고개 탁 돌리면은 맞아. 오고 혈류가 이제 예. 줄어드니까 예. 이게 저 느낌에 이쪽이 더 왼쪽이 더 심해. 예. 네. 근데 왼쪽이 이제 어디 심해요? 목도 그렇고 또 팔다리는 어때요? 원래 팔다리에 힘이 없죠. 이 고관 왼쪽이 지금 고관절까지 다리까지 다 아파요. 예. 근데 이제 왼쪽이 전반적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뇌를 의심하는 거예요. 오른쪽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반대쪽이 쭉 같이 다 아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뇌가 좋아지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경동의 주세포 치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